한국 응원단과 중국 응원단이요? 둘 다 목소리가 크죠? 열기를 더해가는 카타르 아시안컵 축구. 축구 경기만큼이나 각국의 응원단 열기도 뜨거운데요. 오늘은 현지에서 취재 중인 독일 기자분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취재를 하며 만나본 각국 응원단의 모습들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과 중국 응원단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네요. 현지에서 보내온 따끈따끈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의 프리랜서 기자 엘라입니다. 얼마 전 저는 아시안컵 취재차 카타르에 왔습니다. 아시안컵이긴 하지만 유럽리그에 속해 있는 선수들이 많이 뛰고 있는 만큼 취재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특히 유럽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한국 선수들의 소식은 유럽 사람들도 흥미롭게 보기 때문에 카타르 현지에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긴 말 할 것 없이 손흥민이나 이강인, 김민재 선수의 뉴스는 클릭률만 봐도 압도적이거든요. 특히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 소속의 김민재 선수는 독일 현지에서는 한국을 넘어 아시아 센터백에 대한 인상을 완전 바꿔준 멋진 선수로 평가받고 저 역시도 몹시 팬이랍니다. 뭐 하나 빠질 게 없잖아요. 피지컬, 폭발적인 스피드, 놀라운 수비와 패스 능력, 정확한 태클만 해도 충분한데 심지어 성격까지 좋았습니다. 경기를 할 때에는 몬스터라고 불릴 만큼 적극적이지만 경기장 밖에서는 겸손하고 성격이 너무 좋더라고요. 쓰다 보니 제 사심이 드러난 것 같긴 한데 사실 제가 한국의 프리미어 리그 선수들을 좋아해요. 다른 걸 다 떠나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던 아시아 선수들에 대한 편견을 출중한 실력으로 다 깨버린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카타르로 오며 좋아하는 한국 선수들의 경기를 볼 생각에 너무 신이 났는데요. 제 생각보다 더 재미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 취재를 통해 전 유럽에서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떴는데요. 바로 아시아 국가들의 응원 문화를 가까이서 처음으로 접하게 됐거든요. 많은 나라들 중 특히 인상 깊었던 나라의 응원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다 보니 어느 정도 객관성을 확보한 시선이라 한국 분들도 흥미로워하실 것 같아 메일을 보내는데요. 많은 나라들 중 이야기해보고 싶은 나라는 한국과 중국입니다. 둘 다 굉장히 인상이 깊었거든요. 우선 중국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사실 중국 응원단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시끄럽고 좀 매너 없는 팬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욕도 많이 하고요. 그쯤이면 뭐 상관없지 싶었죠. 저는 유럽 축구 팬들의 과격한 응원에 어느 정도 면역이 되어 있거든요. 멀리 갈 것 없이 당장 분데스리가 리그만 해도 응원 열기가 넘쳐난 거 아시죠? 실제 경기장에 가보면 그 분위기에 완전 압도가 됩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깃발을 흔들고 응원 구호를 외치며 난리가 나는데요. 골 넣으면 맥주를 뿌려대고 아무도 앉아있지 않고 경기가 끝나면 목이 쉬어버리는 독일만 하겠어? 하고 좀 편하게 갔어요. 그런데 이건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타지키스탄, 레바논전을 관람했고 메일을 쓰는 지금은 카타르전까지 보고 들어왔는데요. 한국 분들도 실시간으로 소식을 접하셨겠죠? 3경기 0승 0골 2무 1패요. 중국이 아시안컵에서 단 한 경기도 승리를 기록하지 못한 건 1976년 아시안컵 이후 48년 만이라고 하던데요. 좀 더 조사해보니 아시안컵 3경기에서 무득점을 기록한 건 이번이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모로 흑역사 업데이트를 한 중국은 개인적으로 참 신기한 나라입니다. 인구가 14억인데 축구 인재가 저렇게 없다니. 인구가 많아서 발굴이 안 되는 걸까요? 하지만 중국 대표팀만큼이나 문제는 중국 응원단이었어요. 카타르까지 와서 경기를 봤는데 매 경기 졸전이었으니 화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이게 월드컵도 아니고 아시안컵이잖아요. 알아들을 수 없는 성난 언성, 야유가 가득했던 관중석에서 저는 귀가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대체 뭐라고 말하며 화를 내는 걸까 궁금해서 좀 젊은 중국 관중에게 영어로 물어보니 더듬더듬 설명해 주더군요. 축구 경기에서 졌을 때 관중들이 하는 욕은 만국 공통인 것 같아요. 해체해라, 나라 망신이다. 비행기 타지 말고 걸어서 집에 가라. 돈이 아깝다. 그리고 선수들을 향한 욕설들. 오케이, 그건 이해가 갑니다. 문제는 그 분노를 국가대항전에서 기물 파손이나 쓰레기 투척으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자리가 어찌나 더럽던지 기절할 뻔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공공장소잖아요. 뭘 그렇게 흘리고 먹어댔는지 음식을 바닥에 줄줄 흘려놓은 건 물론 온갖 과자 껍데기와 먹다 남은 음료수, 해바라기 씨 껍질 등이 어지럽게 널브러진 모습을 보며 절로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게다가 제일 최악은 자국 국가에 대한 분노를 타국 선수에게 풀거나 상대팀을 조롱하는 굉장한 비매너 행동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레바논의 경기를 혹시 보셨나요? 한국 분들은 아마 안 보셨을 가능성이 크겠죠. 중국 경기는 재미도 없고 결과도 예상이 가니까요. 저는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웬 중국 남성 축구팬이 레바논 선수에게 귀청이 떨어져라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마 중국 욕이겠죠? 더 충격은 그렇게 비매너 행동을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꽤 젊은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에 있었는데도요. 중국에서 축구 경기 관람을 위해 온 사람은 아니고 아마도 카타르로 유학을 온 사람 같았는데요. 그럼 지성인 아닌가요?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는데 주변이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웃으면서 바라보지 싶어 내심 충격이었습니다. 하기사 얼마 전 열렸던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에서 한국의 스타 플레이어들에게 레이저를 쏴대던 수준이 어디 가겠나 싶네요. 그런 비매너가 한두 명의 돌출 행동인 줄 알았는데 단체로 그렇게 행동한다는 건 오늘 보고 온 카타르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카타르 국가 제창을 하는 시간에 중국 팬들이 야유를 하는 거예요. 할 게 따로 있지 국가 제창의 야유는 욕먹어도 할 말이 없겠죠. 홈팀에 개최국 국가가 나오는데 야유를 하는 이유는 대체 뭔지 이해도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메일을 쓰며 오늘 경기를 돌이켜보니 참 난장판이었다고 생각되네요. 중국 선수들에게선 근성과 조직력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 경기를 보는 게 너무 고문이었는데 중국 응원단은 목소리만 크지 응원도 오합지졸이고 뭔가 맞지 않아 지켜보면서도 뭐 하는 거지? 싶을 때가 많아 지루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고 보니 응원도 축구도 팀워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응원단과 선수단이 꼭 닮아있네요. 그리고 뒤에서 이야기할 거지만 한국 응원을 좀 따라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긴가민가 했는데 한국 경기를 보고 중국 경기를 관람하러 와보니 그들이 하려던 것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중국이 워낙 짝퉁 이미지가 강하긴 한데 살다 응원을 따라하는 건 또 처음 봅니다. 리그의 팀끼리 응원이 겹쳐도 말이 안 되는 건데 국가를 응원하는데 다른 나라의 응원법을 따라하는 건 좀 심하지 않나요? 중국 응원단에 대한 제 인상을 한 줄로 정리하면 오합지졸 비매너 응원단입니다. 뭐 하나 좋게 볼 구석이 없었네요. 이제 한국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선 한국 경기를 보러 가서 가장 놀랐던 건 관중석에 젊은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함께 경기를 보러 온 다른 나라의 기자들도 계속 관중석을 쳐다보며 감탄하더라고요. 카타르 방송국의 카메라맨들도 신기했는지 바레인전에서는 특히 카메라에 한국의 여성 관중들이 많이 잡혔는데요. 저희끼리만 한국에는 미녀 관중들이 많다고 감탄한 게 아니었습니다. 독일의 해외 팬들도 많이 놀랐어요. 대부분 나라에서는 보통 남성들이 주로 축구를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저렇게 젊은 여성들이 축구를 보러 가다니 엄청나게 신선하다는 반응이었죠. 한국의 경기를 관람했던 영국의 160만 유튜버 토그든 역시 이 점이 놀랍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아 마치 아이돌 콘서트장에 와서 관람을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왜 여성들만 집중적으로 많이 찍었는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이야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경기에서는 저렇게까지 많이 관중석을 잡지도 않았고 여성 팬들만을 골라서 잡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한국 경기는 유달리 여성 관중들이 많이 온 좀 특별한 경기라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응원단은 평균 연령층이 젊고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도 한국을 응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이 좋아서 한국의 스타 플레이어가 좋아서 한국 응원을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응원단은 냄새도 안 났어요. 사실 중국 관중석에서 축구 경기를 볼 때는 냄새 때문에 너무 머리가 아팠거든요. 이게 아시아인 특유의 체취인가? 암내도 아니고 이건 뭐지? 했는데 한국 응원단을 만나고 알았죠. 아시아인의 체취가 아니라 그냥 중국인들이 안 씻었던 거구나. 그리고 젊은 층이어서 그런지 다들 꾸미고 온 것들을 지켜보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국가대표의 상징색인 붉은색과 국기를 활용한 머리띠와 각종 소품부터 붉은 한복을 입고 온 사람도 봤어요. 한국의 축구 유튜버라는데 입은 옷이 골룡포라고 하더라고요. 옛날 왕이 입었던 옷이라는데 저런 옷은 어떻게 구했을까요?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이고 매너 있는 응원이 정말 인상 깊었죠. 월드컵에서도 차원이 다른 응원을 펼쳤던 걸로 아는데 역시 한국 응원단은 어딜 가나 튀어요. 그리고 아까 중국이 한국의 응원을 따라한다고 했죠. 바레인전에서 확신했어요. 아, 중국의 뭔가 어설픈 그 응원은 한국의 응원을 따라한 거구나. 사실 13일에 중국과 타지키스탄전을 볼 때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득했거든요. 뭔가 응원을 하긴 하는데 잘 안 맞아서 임팩트가 크게 없는 느낌이었는데 15일에 대한민국과 바레인전을 관람하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원조가 여기였네요. 중국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참신하고 임팩트 있는 응원 하나를 못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게다가 한국 응원단은 인원수가 많지 않아도 잘 맞아떨어지고 정말 일당백이더군요. 인원과 상관없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응원으로 경기장을 압도하는 모습은 최고였어요. 목소리도 정말 크더군요. 중국도 크긴 컸는데 오합지졸의 욕으로 범벅을 한 응원 같지 않은 응원 소리는 소음처럼 들렸지만 이렇게 잘 맞는 큰 응원은 저도 함께 들뜨는 느낌이었습니다. 똑같이 큰 목소리고 제가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인데 한쪽은 귀가 찢어질 것 같은 소음으로 들리고 한쪽은 노래처럼 들리는 신비한 체험을 했네요. 그리고 한국 응원단은 선수들의 실수에도 야유를 퍼붓는다거나 욕을 내뱉지 않았어요. 과격한 유럽 축구 팬들의 응원에 익숙해져 있던 전 한국 응원단의 성숙한 매너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워낙 축구가 과몰입을 부르는 스포츠다 보니 저는 뭐 뒤에서 욕도 할 수 있고 분풀이성 한탄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응원단들은 자국 선수들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더군요. 어제 본 중국 팬들은 선수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줄 알았거든요. 역대급 흑역사를 쓴 중국 선수단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분위기가 험악해서 솔직히 좀 무섭기도 했는데 한국 응원단은 실수를 하거나 지고 있는 상황이 오면 도리어 더 크게 응원을 하던데요. 바레인전 때에는 이겼으니까 이렇게 매너가 좋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요르단전은 좀 힘들었잖아요. 첫 골 이후로 요르단에게 페이스가 말린 느낌이었는데요. 근데 보통은 경기가 이렇게 어려워지면 관중석 분위기도 착가라앉고 그 분위기도 선수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나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변함없이 응원을 보내주더군요. 그게 동점골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아닌가 싶을 정도로요. 선수들에게는 관중들이 내가 잘하든 못하든 변함없이 응원을 보내주는 열성적인 팬들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든든하고 힘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런 성숙한 응원 문화는 유럽에서도 좀 배워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역전골 찬스를 살리지 못하고 경기가 마무리되어서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내일 열리는 경기에서는 한국이 꼭 대승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이야기를 빼먹을 뻔했네요. 일본보다 한국 응원단이 청소를 더 잘하던데요. 경기 관람을 하면서 바닥에 마음대로 과자 봉지나 음료수 캔을 집어던지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끝난 뒤 사람들의 자리 역시 너무나 깔끔했어요. 끝나고 자기 자리를 정돈하는 것이 일상처럼 몸에 밴 느낌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신들의 응원 문화로 청소를 이야기했던 것 아시나요? 그때 전 이 기사를 보고 참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공공장소에서 자기가 어지럽힌 자리를 치우고 가야 한단 건 유치원생도 아는 거잖아요. 그걸 뭐 저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걸까 했었죠. 의식이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청소를 일본인들만 하는 것은 아닌데 축구 문화일 뿐만 아니라 일본의 문화라며 쓰레기를 줍는 걸 자랑스러워하는 게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경기 끝나고 경기장이 지저분한 것보다야 나으니까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한국 응원단이 청소로 인터뷰를 하거나 주목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한국 응원단의 열정적인 응원은 익히 들어봤지만 청소를 잘한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경기가 끝나자마자 펼쳐진 일사불란한 모습에 전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뭔가를 의식해서가 아니라 그냥 늘 이런 모습이 일상이었던 것처럼 다 같이 청소를 시작했는데요. 마치 서로 아는 사람들처럼 도와주고 깔끔한지 확인을 하고 봉투가 모자르면 빌려줬죠. 더 신기한 건 그렇게 열성적으로 응원을 하고 청소도 협력적으로 해놓고 헤어질 땐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쿨하게 헤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뭉칠 땐 뭉치고 흩어질 땐 쿨하게 흩어지는 것이 한국인들의 특성인가 싶던데요. 이번 아시안컵은 제가 잘 겪어보지 못했던 응원 문화까지 함께 엿보는 재미가 있어 아주 유쾌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이 내일 열리는 말레이시아전에서 대승을 거두고 기세를 이어나가서 우승컵을 들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마무리하고 목요일 경기 관람을 위해 좀 쉴 생각인데요.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 경기장에서 대한민국을 응원하며 한국분들과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의 우승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카타르 아시안컵 취재를 나간 독일 기자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